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까고 수업 준비를 하죠. 그동안에 제가 몇 강 강좌를 진행하면서 얼굴을 안 깠었어요. 그냥 되게 수업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가기 위해서 서론이 있는 어떤 토크 타임을 다 빼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냐? 사실 이번 파트가 되게 중요한 파트이긴 해요. 애니메이션 파트 5, 애니메이션 파트의 마지막 모션 클립, 모션 시스템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시네마 4D 기초 강의를 해오면서 사실 이론적인 수업을 하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지금 기점이. 앞으로 이제 모션 클립, 모션 시스템 강좌가 끝나고 나면 모그래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이나믹 들어가고 뭐 파티클 들어가고 할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제 모그래프부터 시작하는 모듈에 대한 부분들이 실전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서도 이제 이론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앞에 거는 약간 완전히 기본에 입각한 딕셔너리 같은 시네마 4D로 치면 헬프 같은 뭐 그런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거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혹은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툴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념비적인 마지막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토크를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좀 분위기가 한번 환기가 되는 수업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다시. 그리고 요즘 제가 좀 뜸했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얼굴을 까고 수업을 하는 건. 뭐 토크라는 어떤 제가 컨텐츠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이렇게 수업을 우리 본연의 본질에 기본에 입각한 이 수업에서 얼굴을 까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기 때문에요.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매번 이렇게 얼굴을 까다가 또 한참 안 까고 또 수업을 하다 보니까는 또 이게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또 털기 좋아하는 제가 앞에서 서론을 또 털었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의 수업 모션 클립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모션 클립, 모션 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요, 애니메이트 옵션에 있고요. Add Relative Animation Layer. 이건 나중에 공부를 해볼 거고요. Add Motion Clip, Add Empty Motion Clip, Pivot Object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 요거죠, 요 내용들이죠. 요건 아니고. 모션 시스템에도 보시면 이렇게 Add Motion Clip, Add Motion Clip 뭐 저쩌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걸 다 공부할 건 아니에요. 이거 뭐 다 뭐 하나하나 짚다 보면은 거의 뭐 요 하나하나 가지고 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해드릴 거고 그 외에 많이 쓰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꼭 헬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헬프를 찾아도 충분히 공부가 돼요. 자, 일단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 스피어를 꺼내 가지고요. 애니메이션 하나 잡아 볼 건데 한 150프레임 정도로 설정을 한 다음에 쭉 늘려서 스케일과 로테이션을 다 한번 제가 일일이 작업을 해 볼게요. 그래서 30프레임 정도로 가서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면서 요거를 360도 회전을 시킬 거고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60프레임 정도 가서 다시 본본으로 와요. 그래서 다시 될 거고 이번에 요게 360도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90프레임 가서 위로 올릴게 이번엔. 그러면서 여기서 360도가 돌아가요. 여기도 360도가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릴 거고 이번에는 완전히 밑으로 내릴 거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스케일도 잡을게요. 여기서 이 정도 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다시 0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완전히 다 돌아오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고 다시 위로 쫙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다가오게끔 이렇게. 뭐 이거 사실 의미 없는 애니메이션이긴 해요.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쭉 당겨서 보시면 여기 키프레임 잡혀 있잖아요. 그죠? F 커브도 있고. 근데 모션 클립은 지금 비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소스를 선택을 하고요. 애니메이트 혹은 여기 모션 시스템에서요. 혹은 애니메이트에서 근데 보통 이제 타임라인에 들어가서 모션 시스템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하진 않고 여기서 보통 바로 그냥 애니메이트 여기 옵션 들어가 가지고 애드 모션 클립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모션 소스 스피어라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뭐 스피어에 P 포지션이다라고 해볼게요. Create Motion Clip은 모션 클립을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Bake Expressions는 Expressions 태그가 있을 때 그걸 베이크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베이크에 대한 개념은 아시죠? 베이크 오브젝트 했었으니까 타임라인 공부할 때. Remove Included Animation from Original Object는 오리지널 오브젝트에서 애니메이션을 그러니까 포함하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요거는 여기 이 키값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이렇게 가서 그 다음 뭐 이거 약간 또 이름이 바뀌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Create Pictures 하면은 이제 프리뷰 같이 미리 보기처럼 만들어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PLA는 포인트 레벨 애니메이션이죠. 이제 파라미터는 속성값들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했을 때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 스피어에 하이어라키라고 돼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밑에 이렇게 내가 하이어라키 된 항목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도 키가 잡혀 있어. 예를 들면 지 나름대로 키가 또 잡혀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애니메이션 클립 메뉴 키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쏘리 잘못 잡았네. 다시 할게요. 이렇게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얘가 예를 들어서 키가 잡혀 있는 놈이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키가 잡혀 있던 놈이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얘를 선택해서 에러모션 클립을 가볼게요. 애니메이트 에러모션 클립. 그럼 이렇게 밑에 큐브라고 또 하이어라키 되는 것까지 같이 줄 거냐 아니면은 얘만 줄 거냐 아니면 얘만 줄 거냐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울게요. 우리 하나만 가져갑시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처음이라서 얘를 모션 클립 다시 할 거고 스피어 포지션만 해서 스피어 선택했죠. 150프레임까지 할 거고요. 리무브도 할 거고요. 오케이 누릅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가 좀 후져요. 이거 보시면 이거 모션 클립 하나 만드는데도 로딩하고 있어요. 와 진짜 빡친다. 다음부터는 좀 더 환경이 좋아질 겁니다. 제가 회사에서 쓰던 맥 프로를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요. 집에서 문서 작업용으로 쓰던 얘 가지고는 3D 작업을 못 하겠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자, 짜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프로 같은 non-linear 에디트, 즉 비선형 편집 프로그램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서 비선형 편집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겠죠. 비선형 편집은 이제 이런 어떤 클립들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클립들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프리미어나 뭐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클립을 나눠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나눠서 쭉 붙여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레이어를 위아래로 컨테이너처럼 옮길 수도 있고 그리고 붙일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편집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비선형 편집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비슷한 게 옛날에 엑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냅4D에도 모션 클립, 모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툴로 들어온 건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특히 캐릭터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뭐 거의 얘는
진보가 아니라 진화였어요. 그냥. 모션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진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기능이에요. 이게. 뭐 앞서 얘기했던 이 NLE 방식, 비선형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검색해 보시면은 좀 더 이론적인 것들을 알 수 있을 거고 지금 뭐 편집 수업은 아니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스피어 P라고 해서 내가 아까 네이밍한 게 있고요. 이렇게 picture 해가지고 나오고 start, end, length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layer라고 해서 이게 뭐지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겠죠. 이거는 추가를 또 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add, layer 해가지고 추가시킬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이거에 대한 강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건 레이어죠. 요거는 이제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이동하는 거. 근데 이걸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로테이션만 되고 있죠. 애니메이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뭐 솔로의 기능인데 나중에 요거는 여러 개 있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되게 클립답게 생겼죠. 그리고 이 클립은 이렇게 지우더라도요. 여기서 드래그해서 추가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었죠. 강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포지션이 되게 원래 움직임에서 50%만 보여주는 거예요. 10%. 이동은 하긴 하는데 되게 작죠. 그죠? 위아래도 되게 작게 움직이고 100% 원래대로 움직이지. 그지? 200% 해볼게. 훨씬 더 반경이 커지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이보다 유용한 툴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유용한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세부 내용들을 좀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얘 속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모션 클립이라고 하는 이 속성, 얘에 대한 속성인데 지금 클립 태그가 하나 생겼죠. 클립 태그에 대해서 나중에 또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일단 이거부터 알아보시면은 이건 칼라 여기 보이죠? 지금 칼라 있지? 요거를 바꿀 수가 있고요. 락 하시면은 편집이 안 되겠고 락도 걸어 놓을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모션 클립이 되게 많을 때 전체적으로 뭔가 선택을 해서 뭐 되게 많아 선택해서 자르고 붙이고 어쩌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걸추장스럽고 걸리적거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락을 시켜 놓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쇼 고스트 기능인데요. 여기 있는 이제 고스트 기능하고 같이 혼재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기능 있잖아요. 우리 고스트 기능. 근데 뭐 별로 이렇게 짜다쓰리 쓰지 않습니다. 요거 뭐 언틱해도 상관없고 틱해도 상관없어요. 스타트는 내가 스타트점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엔드점도 내가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뭘까? 프레임을 어떻게? 내가 300프레임을 해볼게요. 뚱뚱 300프레임을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 플레이. 어떻게 됐죠 지금? 30프레임을 해볼게요. 스트레치 기능입니다. 스트레치 기능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이나믹 공부를 할 때 하겠지만은 스트레치 기능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타이밍 컨트롤 같은 게 에펙까지 안 가더라도 스냅4D 상에서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다이나믹 공부할 때 또 해드릴 거예요. 실전적이고 좀 실무적인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우리가 해보면서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이런만 쭉 훑어보자고요. 루프는 말 그대로 루프예요. 루프가 된다. 이것도 죽이는 거죠. 계속 루프로 시켜줘요. 이렇게. 그래서 루프점이 인점과 아웃점만 같으면은 무한 루프도 시킬 수 있겠죠. 이게 한 번 더 루프가 돼 있네요. 다시 끌게요. 릴레이티브 루프는 뭐냐면요. 얘 같은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루프를 시켰을 때 나오는 옵션인데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걸어가는 게 있어요. 걸어가는 걸 내가 반복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릴레이티브 루프를 주면은 이제 옵셋 값이 적용돼 가지고 쭉 계속 그 앞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옵셋이 내가 앞에 설명드렸었죠. 앞에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옵셋이 뭔지.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에 대한 offset은 앞으로 가는 어떤 값을 계속 컨트롤을 해주는 게 offset 값이에요. 나중에 이거 이제 우리 스냅보디 이제 모듈 때 모그래프 공부할 때 나올 거예요. offset이 뭔지 그런 것도 공부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offset 값에 대한 어떤 특징을 보여줄 만한 예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리지를 못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어떤 모션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거를 내가 add motion clip 해서 포지션만 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렇게 로딩을 하면서 모션 클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 컴퓨터가 그지 같아서 그래요. 자, 그럼 내가 루프를 했어요. 일단 그냥 루프를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될까? 한 900프레임까지 갈게요. 쫙 늘려서 루프를 하겠지 이렇게. 근데 지금 그냥 이건 제자리 루프죠. 근데 내가 이걸 10개로 해가지고 하면 10번 계속 제자리 루프에 얘는 그냥 10번 제자리 루프 900프레임 동안 계속 제자리 걸음이죠. 릴레이티브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산 토끼 앞으로 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반복적인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캐릭터가 제자리에서 걷는 걸 만들었어. 근데 릴레이티브 루프를 틱하는 순간 앞으로 걷겠죠. 이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연습에 의해서 자기만의 어떤 스킬을 어느 정도 구사만 할 수 있다면은 진짜 이 모션 클립은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정말로. 잠깐 끄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오토 블렌드 레인지라는 게 있어요. 블렌딩 모드가 돼 있는 거죠. 근데 블렌딩 모드를 뭐 이지로 할 거냐, 리니어 할 거냐, 이지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고요. 어떻게 부드럽게 이어질게 할 거니 이런 건데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요. 일단 이거는 클립이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2개를 합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요거를 하나 카피를 떴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151프레임까지 딱 가볼게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됐다가 다시 원상 올려 돌아오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애니메이션이 자 로테이션 다 끝나고 다시 요것만 포지션만 지금 이동하는 거죠. 로테이션 값이 없으니까 여기는 요거는 앞에 로테이션 값은 여기까지만 키가 들어가 있잖아요. 150프레임까지만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포지션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 뒤에 거는 괜찮은데 앞에 게 어떻게 됐어요? 활성화되어 있죠 이제. 아까 비활성화되어 있었잖아요. 얘처럼 비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렌드 모드를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때 활성화돼요. 여기 오토 블렌드 레인지는요. 이제 블렌드 레인지하고 관계없이 내가 블렌드를 주겠다는 뜻인데 요것만 가지고 쓸 수는 없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블렌드 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뭐가 하나 생기죠 중간에. 그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다음 애니메이션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요걸 만약에 내가 언틱했어. 어떻게 될까? 그냥 뚝 끊어지면서 다음 컷으로 넘어가는 형식인 거예요. 혹은 어떻게 많이 쓰냐면요. 오토로 안 쓰고 이제 블렌드 스타트 값을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여기서부터 내려온 요 값을 좀 블렌딩을 주겠다. 이게 안 올라오겠다는 뜻인가? 이렇게 안 올라오고 내려가는 애니메이션까지 가고 여기서 다시 올라오는 애니메이션을 내가 지금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내가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 여기서부터 어떤 블렌드 효과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70프레임부터 나는 150프레임까지 이렇게 블렌딩을 줄 거다. 이렇게 지금 블렌드 모드가 들어갔죠. 이거는 이지나 뭐 리니어나 이런 식으로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끝에만 가면서 이렇게 곡선으로 그죠? 뭔가 멈췄죠. 여기서 이렇게 이런 효과를 줄 거냐 아니면은 뭐 스플라인으로 줄 거냐 이런 건데요. 일단은 내가 스플라인은 내가 이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장점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모션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요걸 내가 클립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블렌드가 되면서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겹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오퍼시티 가지고요. 이렇게 오퍼시티 제로로 주면서 페이드 인 되게, 페이드 아웃 인 되게 이렇게 시간차를 주면서 서로 섞잖아요. 클립을.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립을 썰었을 때 블렌드 모드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어주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클립을 섞어줄 때 쓰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하시기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는 사용이 당연히 안 되겠죠. 얘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모션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를 이제 키를 잡으면서 보시면 XYZ 키를 리무브 시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편집을 하고 싶어. 자, 그럴 때 여기 보시면은 타임라인으로 돌아가시면 스피어가 있고 스피어 P가 있어요. 스피어 P는 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단 이거를 내가 키 제어를 좀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showing drop sheet, showing cover mode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drop sheet로 하면은 이렇게 얘만 따로 뜯어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던 키를 내가 커맨드 누르고 이렇게 카피해서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 키프레임에서 수정을 좀 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줄 거야. 혹은 아니야 나 커브에서 수정을 좀 할래. 커브에서 수정을 좀 하고 싶어.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X축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수정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뭐 Y축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수정을 할 거야.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 보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잡혀 있죠. 중복해서 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 속성 값을 또 제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은 반복돼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조금 더 요거를 세분화를 시키기 위해서요. 그냥 씬을 아예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제가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X축만 키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죠? 키를 줬죠. 이렇게 하나.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또 막 그러니까 X, Y, Z 아까 PSR에다가 각각 줄 수 있었는데 얘는 아예 그냥 내가 키를 준 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피어 포지션인데 X축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포지션에다 치르고 오케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키 준 것만 X축이 모션 클립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요거를 내가 덥시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요만큼 줄여주고 요거 카피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카피하고 이런 식으로 키를 주면 어떻게 돼요? 플레이 해볼까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카피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나 모션 하나 더 추가시켜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은요 얘를 끈 상태에서 첫 프레임으로 가서 얘를 끈 상태에서 모션을 추가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Y축으로 제가 키를 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올릴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션을 줄 거예요. 지금 나머지 키 다 들어갔는데 다 선택해서 모션 클릭 이렇게
Y축만 키가 들어가 있겠죠. 이것도 지울게요. 이건 키가 안 들어가 있을 거니까 Y축만 이렇게 줬죠. 다시 애니메이트, 애드 모션 클립. 그래서 포지션만 들어갈 거고 스피어에 뭘까요? 포지션에 Y 이렇게 해서 K 이렇게 됐죠. 잡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켜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키가 잡혀가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Y가 들어간 거니까 내가 만약에 부분적으로 주겠다라고 하면은 요만큼만 스트레치를 쳐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그죠? 위로 올라가는 것만 작업했으니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냥.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업시트 들어가서 그죠? 이것도 똑같이 하시면 되죠. 컨트롤 키 이렇게 하시면은 얘도 어떻게 돼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되겠죠. 그죠? 제가 씬이 잠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반복되게 씬을 만들었고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얘를 커팅을 이렇게 시켰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해제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단 말이지. 그럼 이제 봤을 때 여기서 갔다가 Y축만 모션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요걸 끄고 요걸 껐어. 그래서 지금 X축이 레이어 0이잖아요. 여기다가요 Y축의 모션을 어이구 잠시만 켤게요. Y축의 모션을 이렇게 Y축의 모션을 추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확 줄여서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냥 이렇게 줄여서 중간에 한번 이런 모션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가져가는 거죠. 좀 늘릴 거 다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이 부분이 모션이 봅시다. 이렇게 올라가는 Y축 모션이고 이 X축 모션이죠. 근데 지금 이게 바뀌어 있구나. 아까 내가 이렇게 바꿔놨네요. 제가 모르고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갔다가 올라가죠. 그럼 다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NLE 방식이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non-linear edit 방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이거 두 개는 앞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 블렌드 레인지 가지고 블렌드 갭을 줘서 이렇게 부드럽게 아까처럼 딱 끊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겹치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진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겹치면 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블렌드 갭을 메꿔주는 거죠. 이지이지나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더 지금 2프레임밖에 안 되니까는 부드럽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되죠. 이런 식으로 살짝 튀기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끊어진 프레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컴파운드 모션 클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선택을 해서 컴파운드 모션 클립을 하면은 이렇게 컴프 형태를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따로 여기 또 원래 있던 클립 다 지우면서 따로 이렇게 생성이 돼요. 컴파운드 클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찬가지 얘도 내가 따로 뭔가 작업을 하고 애드 컴파운드 클립 하면은 이렇게 컴파운드 클립이라고 해서 따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따로 생성된 거는 또 내가 편집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따로 설명을 드릴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하죠. show summary pass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얘가 가지고 있는 모션의 패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할 때 좀 편해요,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울게. x축 다시 y축만 가지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업데이트를 시켜주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지금 x축 그다음에 y축까지 올라가면은 이렇게 보여지겠죠. y축 이런 식으로 두 개 합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지금 블렌딩 된 거잖아요. 두 개가 겹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가 좀 복잡한 모션을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경로를 좀 이동시키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경로가 안 잡힐 거예요. 경로가 이동이 안 돼요. 모션 클립이 잡혀 있으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걸 좀 더 간단하게 경로를 옮기고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게 뭐냐면 여기 클립에 들어가 보시면요. 클립 옵션에 들어가시면 이게 어드밴스드라는 부분에 create pivot이라는 게 있어요. 피봇을 만들어줘요. 하나 이렇게 오브젝트 피봇 하나 만들어주는데 이쁘게 생긴 피봇이 하나 나오죠. 요게 무슨 역할을 해주느냐? 요게 씬 전체를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되게 편하겠죠? 이거에 자체적으로 키를 줄 수도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X축으로 이동을 할 거다. 여기서부터 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거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또 갈 수도 있어. 이렇게 모션을. 그러니까 2중, 3중 이렇게 포지션도 하나만의 X축 포지션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이런 피벗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또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추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모션 그래픽 같은 경우 복잡하고 단순하면서 반복되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요. 요거 굉장히 편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모션 클립. NLE 방식에 좀 익숙하신 분들, 그러니까 편집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참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퍼센트가 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이렇게 20 정도면은 이게 모션이 되게 얕아진다고 그 말씀 드렸었거든요. 이거 치울게 잠깐. 그죠? 모션이 되게 얕아지죠. 100이면 또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요거를 컨트롤 눌러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컨트롤 눌러서 이것도 여기까지 가서 다시 0이 되라. 이런 식으로 키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여기 레이어 옵션에 가시면요. 이 밸류 값이 있죠. 요거 갖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 각각의 이 밸류 값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키프레임, 애프터 이펙트의 키프레임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면서 단순 반복적인 것들도 이렇게 클립 형태로 손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레이어 속성도 따로 있고 클립 속성도 따로 있고 태그 속성도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얘 속성도 따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거의 뭐 편집 프로그램 수준이에요, 사실. 자, 이제 모션 클립까지 해서 모든 이론에 대한 수업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모그래프 바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들에 대해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얼른 100강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